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단원, 도시 단원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인구까지였는데요. 인구는 제가 하면서도 좀 많다. 그래서 금방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꽤 길어가지고 빠른 배속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시는 뭐 네 문제 네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보도록 하고, 사실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지리 꾸준히 포기하지 마시고 잘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할 거는요. 자, 이 1번 문제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알아야 되는 거 최소한들만 알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를 믿으시고 제가 문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열심히 좀 제가 하라는 그 이상을 하면 물론 더 좋지만 다른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거 중심으로 하시면 고득점 맞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가라 지역 대륙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과 도시화율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업 때 요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들 좀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들을 좀 이해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도시와 관련해서 뭐 제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종교랑 인구 이런 것들도 그 대륙별 구분들을 그 통계 자료들로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이런 것들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화율을 지역별 대륙별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호 단원에서 하나만 알아야 된다고 하면 요 순서를 꼭 알아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여기 순서를 알아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요거는 이제 순서를 알면 좀 쉽게 풀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강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도시화율 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화율 순위는 1위가 어디였죠? 앵글로 아메리카였고 2위가 앵라유, 네, 라틴 아메리카, 3위가 유럽, 4위가 4위가 그 오세아니아인데 오세아니아는 주로 주어집니다. 4위 오세아니아 주로 주어지는 편이고 5위는 아시아, 6위는 아프리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세아니아는 말이죠. 여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세아니아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세아니아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세아니아는 몰라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뭐 나올 수도 있죠. 대부분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문제처럼. 그래서 오세아니아는 주어지고 나머지 것들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도시화율 선진국들이 많이 도시화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유럽보다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더 많다고 했고 그 이유들은 수업 때 제가 설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프리카 뭐 이렇게 되는데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을 보면 근데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을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요즘 높은 거 그 다음에 그 가속화 단계에 있는 데들이 아프리카랑 아시아 요 국가들인데 요 정도는 좀 알아주시고 나머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도시화율 중심으로 알면 문제는 다 풀리는 거죠.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앵글로 아메리카, 그다음에 다가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앵라유, 그다음에 라가 유럽. 그래서 라틴 유럽이 되는 거고 라틴 유럽 이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여기가 아시아, 나가 아시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건데 도시화율 순위 정도 알아주시면 좋고 도시화율 그 다음에 도시화와 같으면서 도시화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도시화율 순위 말고 제가 하나 더 알아야 된다는 게 총 인구
인구와 관련해서 알아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총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 어디였죠? 아시아였고요. 그다음에 가장 적은 대륙 오세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알면 요 순서 모르더라도 요 정도만 하고 원이 가장 크니까 아시아, 원이 가장 작으니까 오세아니아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좀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는 가장 하나 더 해볼까? 그다음에 뭐 도시 인구 증가 비율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데 가장 높은 곳은 대륙은 아프리카겠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대륙은 그런 게 가장 적을 거 아닙니까? 도시화율 이미 많이 된데 유럽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만 요 정도 느낌을 좀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 요거를 잘 알아주셔야 된다 라고 했었던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쉽게 풀리는 거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종교, 도시, 인구 요것들이 선지들이 막 섞어서 나와요. 그래서 뭐 도시 문제라고 해서 인구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섞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도시 및 촌락 인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씨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대륙별 도시화가 있는데 이제 국가별 도시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프레임이 있냐면 개도국 vs 선진국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 선진국 프레임이 있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하나 더 보면 개도국 vs 선진국 그 다음에 하나 더 저개발국 vs 개도국 선진국 이 세 가지 프레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정도 알아주시면 또 좋겠다라는 거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 해석을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X축이랑 Y축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데 촌락 인구가 있고 도시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하면 총 인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화하면 도시화의 정의가 뭡니까? 도시화의 정의가 뭐냐면 총 인구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합니다. 도시화 정의는 총 인구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억 명, 1억 명, 여기가 뭐 100만 명 하면 1억 100만 명? 그죠? 1억 100만. 1000만이죠? 1100만 명 중에 촌락이 이만큼 살고 도시에 얼마큼 살고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이제 도시화율을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인구에서 도시화 인구 비율 수식으로 표현하면 도시 인구를 총인구로 나눈 거 곱하기 10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인구, 총인구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총인구는 같은 말로 도시 인구 플러스 촌락 인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더해서 도시 인구로 나누면 얘네들 더한 거에서 도시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 도시화율이 나온다는 건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1000만 명, 1000만 명, 2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 3000만 명. 요 가상의 선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선. 0,0을 지나는 요 선. 요 선을 지나면 여기가 도시화율이 50% 선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인구랑 그럼 여기 보면 도시에 사는 인구랑 촌락에 사는 인구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2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 3000만 명. 그래서 여기가 도시화율이 50%가 되는 지점입니다. 50%. 그럼 여기보다 오른쪽이면 도시에 더 많이 사는 거고 이쪽에 사면 촌락에 더 많이 사는 건데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해놓고 보면, 도시에,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이 높은 요 C는 선진국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놓고 봐서, A는 처음에는 촌락 인구가 많다가 도시화율이, 도시에 사는 인구가 확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도시화율이 막 늘어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자, B는, 얘는 아직 50%가 안 된, 50%가 안 된 저개발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A는 선진국, B는 B가 저개발국, C가 개도국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를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자, 여기는 타이는 개발도상국. 여기는 어디죠? 탄자니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프랑스. 그래서 여기가 프랑스. 저개발국인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라고 되는 거죠. 여기가 태국 이렇게 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고 하나씩 보자는 거죠. A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아니고요. 자, B는 1990년에 도시화 단계의 종착 단계에 도착하겠다. B의 1990년대는 여기에요. 촌락 인구가 약 2천만 명 살고 도시 인구가 약 한 500만 명 사는 거죠. 촌락이 한 4배 정도 많이 사니까 종착 단계는 아닙니다. 자, 종착 단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도시화 곡선이 있었습니다. 네, 도시화 단계가 있었어요. 도시화 단계. 그래서 도시화 단계는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그 다음에 종착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고, 뭐 이렇게 S자 커브로 나와 있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C보다, 프랑스는 타이보다 2020년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네, 맞는 설명이죠. 네, 맞는 설명. 네, 맞는 설명. 네, 맞는 설명. A는 C보다. 저 잘못 적었네요. C가 선진국이죠. 왜 이랬나? 왜 이랬지? 다시 보겠습니다. A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네, 아시아에 있고요. B는 아니었죠. B는 아니었고. 자, A는 C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타이는 프랑스보다 국내 총생산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B는 A보다 탄자니아는 태국보다 총인구가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알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프 해석입니다. 그래프 해석. 여기에 인구 수가 나오잖아요. 1990년대 인구를 보면 1990년대 여기랑 여기죠. 그러면 얘는 500만 명에 2,500만 명이 B가 2,500만 명이면 A는 5,500만 명이죠. 그래서 A 인구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는 게 아니라 그래프 해석으로 알 수 있다. 틀린 설명이었고요. 자, C. 프랑스는 B. 탄자니아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맞죠? 노년층 인구 비율 선진국이 더 높았죠. 그래서 이거 보면 요 선진국 개도국 프레임 요거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인구랑 비슷하다. 인구에서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국가별 도시화는 그렇게 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은 새 도시의 시티 투어 장소를 소개한 것이다. 가다 도시를 지도에 AF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 수능 특강 문제는 다 3학년 기준으로 하니까 전체 다 풀어봤다. 전체 진도를 다 나갔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선생님 여기 어떻게 알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처음부터 뭐 위치 다 아는 사람들 없다고. 자꾸 보다 보면 아는 거니까 몇 가지 여러분들 아는데 중심으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다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라 주로 찍는 데들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가나다가 어딘지만 일단 알아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어디죠? 파리입니다. 파리고요. 자, 도비가트, 그래서 한 장소에서 빨래를 엄청 많이 하고 세계 최대 노천 빨래터, 빨래 한 거. 네,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가 생각나죠. 게이트 오브 인디아. 아, 네, 인디아. 게이트 오브 인디아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도의 그 게이트다. 여기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인도 어디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첸나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나는 문바이네, 문바이랍니다. 인도 문바이. 죄송합니다. 자, 레이크 할리우드 파크. 네, 할리우드 그 딱 있는 거 어디죠? 파리 다음에 그 다음 올림픽 있는 거 LA, 로스앤젤레스죠. LA로 왔고 월트 디즈니 콘서트 이렇게 있는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쳐봐요. 자, 인도는 알잖아. 우리 배워서 인도. 그러니까 가운데가 C인 거는 알아요. 그럼 1번 아니면 3번인 거를 맞춰야 되고, 자, 에펠탑 있는데 A랑 B가 있잖아요. A는 섬이에요. 어디죠? 영국이죠. 영국 안에 B가 파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E랑 F랑 이렇게 있는데요. 요 서해안의 가장 밑에 있는 게 LA고요. 가장 위에 도시를 찍는 게 시애틀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직은 안 들었으니까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문제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국가별 도시화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는 세계 도시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도시로 유명한 그 세계 도시로 하는데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이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뭐였죠? LA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정도가 세계 도시고, 그 다음에 문바이도 나왔죠. 그래서 뭐라고 구분할까요? 여기 구분을 해보면 상위 세계 도시, 이렇게 해놓고 얘들은 좀 이 정도 상위 세계 도시, 그다음에 하위 세계 도시 뭐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뉴욕, 런던, 도쿄 정도는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고 LA를 이렇게 놔두면 사람들이 다 놀라겠죠. 문바이 뭐 이런 도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리 이렇게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여기 밑에 또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세계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세계 도시 체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세계 도시 체계 이렇게 나오는데 세계 도시 체계랑 뭐 사실 똑같아요. 세계 여기 그냥 같이 넣을까요? 세계 도시와 세계 도시 체계 이렇게 나와있다. 세계 도시 체계 마찬가지로 상위 최상위 세계 도시, 그다음에 여기를 뭐 상위에게 하위라고 할까? 네. 최상위 세계 도시랑 그 밑에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그 하위 세계 도시로 그냥 할게요. 여기 상위 세계 도시 그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얘랑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타난다는 건데 그거 비교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배웠었는데 네 맞아요. 서식에서 최상위 세계 도시라고 하고 최상위는 그 밑에 하위 세계 도시 그 밑에 있는 세계 도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시들이랑 세계 도시 세계 구분하고 밑에 있겠죠? 네. 꺼볼게요. 자, 이제 비교하는 것들 해보겠습니다. 자, 최상위 세계 도시의 동일 계층 도시 간 평균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어려워서 최상위 세계 도시는 거리가 멀다. 뭐를 3개밖에 안 되니까 3, 4개밖에 안 되니까 거리가
가깝다라고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공항 이용객 중 내국인 비율. 내국인 비율이라고 했어요. 공항 이용객 중 외국인 비율도 있겠지? 네, 외국인 비율. 자, 하나씩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국인 비율은 어디가 높을까요? 내국인 비율은 내국인 비율이 복사할게요. 낮다. 최상위성의 도시가 낮지. 외국인이 많으니까 여기 높다. 반대로 여기는 외국인 비율이 높다가 되고 얘들 외국인 비율이 낮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개 있습니다. 뭐 금융기관 평균 종사자 수 이렇게 해놓으면 금융기관 뭐였죠? 금융기관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했잖아요. 생산자 서비스업 비율이 여기는 금융기관 종사자 수가 많다. 세상의 소개 도시가 많겠죠. 여기는 적다. 되겠고 뭐 몇 개 더 해볼까요? 국제기구 및 회의. 국제기구 회의가 많다. 최상의 세계 도시가 많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적다. 좋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생산자 서비스업 해볼까요? 생산자 서비스업은 어디가 넘어갈까요? 많다. 여기가 적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비교하는 거 요거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면 자, 가가, 도쿄, 뉴욕, 런던 요 세 개 최상위 세계 도시. 나는 그 밑에 있는 차하위 세계 도시들이고 이건 이게 중요합니다.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징이니까 나가 그 차하위죠. 그래서 얘네들은 거리가 더 가깝고 아래쪽이고 내국인 비율은 높을 거고 금융기관 종사자 수는 낮으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3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 파트는 좀 더 깔끔하게 끝났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